요즘에는 헤이딜러도 있고 SK엔카 이런 데다가 내 차를 팔겠다고 올려놓으면 처음에 제시된 가격으로 사가는 상황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내가 차를 판다고 놨을 때는 그거보다는 적게 99% 이상 가까워. 그래서 이 감가에 대한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감가가 되는지를 오늘 조금 대표님한테 도움을 얻어보기 위해서 섭외를 드렸습니다. 일단 오늘 이 벤츠 S클래스죠? 네네, S클래스. S클래스 정확히 모델명이 어떻게 될까요? S350 CDI. S350 CDI 디젤 모델이네요. 예, 디젤 모델입니다. 이 차가 지금 상품화가 안 돼 있는. 예, 상품화도 안 돼 있고 네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가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좋습니다. 예, 요걸 가져왔고 네. 어디서 가져오셨죠? 실은 제 차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를 지금부터 외관의 감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찝어주시죠.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. 가격대별로 감가 요인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. 키로수가 작거나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들. 네. 그런 것들은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도색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33만이에요. 아, 주행거리가. 그렇죠. 33만이기 때문에 좀 더 러프하게 좀 유두리 있게 볼 수가 있죠. 살짝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어차피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. 그런 감가 요인이 좀 덜 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혹시 이제 10만 킬로 이하 차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차이가 좀 클까요? 10만 킬로 이하면 여러 군데 찝을 때가 많죠. 왜냐하면 똑같이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차를 보러 가서 여기 뭐 문콕 있다고 감가하고 뭐 하고 감가하고 하면은 판매자분이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. 나. 아, 그쵸? 100만 원짜리인데 아. 여러 개 보면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. 이 바로 이해됐습니다. 예, 네네. 키로수가 있지만 한 네. 10만이랑 가정하에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. 아, 좋습니다. 제가 한번 따라가 일단 여기 유격 있죠? 자, 요거 이게. 예, 요것도 어차피 어떤 게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. 안에 브라켓이 깨져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요 고치는데 뭐 적어도 10만 원, 많게는 뭐 2, 30만 원도 갈 수가 있죠. 부분이고. 요거 조금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많이 감가되는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쵸. 소비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요거를 같이 팔 때 같은 차가 똑같이 있어요. 얘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. 없는 거 사겠죠. 똑같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딱 어디 가서 차를 내가 바꿔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, 너 중고차 사는데 여기 봐봐라 이거 삐뚤어져 있잖아 이런 걸 사오냐 약간 이런 반응들 그쵸. 있을 수 있잖아요. 물론 가격이 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쵸. 그리고 타이어도 감가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좀 주관적이에요. 아, 타이어도 감가를 하나요? 그럼요. 왜냐면 20% 미만이 남아있으면 곧 갈아야 되잖아요. 똑같은 두 개 차가 있어요. 가격이 똑같아. 얘는 50% 남았고 얘는 20% 남았어요. 그럼 당연히 50%짜리 사겠죠. 그런 이유에서 타이어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자, 이 친구는 그럼 감가 기준을 어떻게 매기면 좋을까요? 보편적인 16, 17, 18인치라고 쳤을 때는 중고차잖아요. 이걸 새 걸로 가는 기준은 아닙니다. 못해도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감가 기준이 돼요. 3, 40%만 돼도 감가가 될 수는 있어요. 아, 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20% 미만이다. 그러면 거의 무조건 감가 된다고 보시면 생각. 돼요. 아, 예. 오케이. 타이어 브랜드는 좀 상관이 없나요? 브랜드는 크게 상관은 하진 않아요. 제 입장에서. 그런 건 있어요. 타이어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미쉐린 되게 비싼 타이어로 가신 지 1년도 안 됐다. 그런 건 좀 더 드릴 수는 있죠. 오, 그런 또 왜냐면 다시 판매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니까. 맞죠, 맞죠. 아, 오케이. 휠도 요 정도면 무조건 도색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. 이 차량이 뭐 500만 원, 600만 원이다 하면은 조금 불편하죠. 이걸 감가하기는. 하지만 이 차량이 뭐 1,500, 2,000만 원 넘는다. 그럼 무조건 감가를 합니다. 크롬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보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유리에도 만약에 스크래치나 뭐가 있으면 감가 요인이 되는데 네. 관리가 되게 잘 안 됐네요. 아, 잘 안 돼 있는. 네, 딱 봐도 네.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 스톤칩 같은 것도 돌팀. 예, 돌팀. 네. 차량이 지금 오. 거의 신차급이에요. 근데 이런 게 있다? 감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오래된 차고 하면 네. 저도 이걸 감가해서 가져오진 않았죠. 아하. 예. 유리를 가는데 뭐 비품으로 한다고 해도 4, 50만 원? 내 차 팔게요 해갖고 올려놓으시면 세차까지 해놓고 내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좀 드물긴 해요. 그 세차까지 하시는 분은 20% 안쪽. 팁을 드리자면 네. 이런 상태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. 좀 왜일까요? 흠집 같은 게 좀 가려질 수 있어요. 그렇죠. 정확하시네요. 그렇죠. 역시 큰 흠집이 잘 안 보여요. 네. 저를 깎아먹는 팁이긴 한데 아, 오케이. 차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인 상태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. 이런 스크래치 있죠. 야, 이런 것도 잡는다고?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신차급이다?
감가 요인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차량에서는 감가 요인이 안 되죠. 이런 거 깎는다고 하면 안 판다고 하겠죠. 뭐 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깨져 있다, 그런 것도 감가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파시기 전에 오히려 여러 요인을 미리 오픈해서 알려드리는 게 감가 요인은 훨씬 줄어듭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내가 당근에 차를 올리던 아니면 엔카에 올리던 헤이딜러에 올릴 때 처음에 내 차는 무조건 좋아요 했다가 지금처럼 이런 흠집들이나 보이면 감가가 될 수 있다. 왜 엠블럼 같은 거 제네시스는 까진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? 그거는 포함하기 애매한 게 10,000원도 안 해요. 요거 교환하는데 10,000원도 안 합니다. 오, 꿀팁이네요. 네. 그거 가지고 까면은 그럼 약간 좀 애매하죠. 그거. 양아치지. 예. 야, 근데 그런 걸로 까면 왜냐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. 모르면 당할 것 같은데. 그렇죠. 벤츠 엠블럼 같은 경우에 또 다르죠.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저렴하지만 벤츠 엠블렘은 좀 비쌀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것도 비품으로 많이 나옵니다. 벤츠 뭐 얼마나 많이 팔려요. 그쵸. 네. 머플러 팁 같은 거 끼워서 튜닝하는 거 튜닝도 감가 들어가요. 튜닝은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상관은 없어요. 근데 흡기나 배기를 건드리거나 출력이죠. 출력 쪽을 건드렸거나 뭐 그런 거는 감가 요인이 되죠. 구조 변경. 그렇죠. 구조 변경이 돼 있어도 일단 튜닝을 하면 튜닝 값을 절대 많이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또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이만큼 차에다가 투자를 해놨으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동호회가 있으실 거예요. 네네. 거기서는 좀 인정이 되죠. 하지만 거기서는. 예, 중고차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.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는 인정이 돼요. 요런 것도 감가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. 요거를 파스라 그러네요? 예, 파스 났다고 하죠. 이게 위험해요. 이쪽이 네. 이렇게 파여 있다 위험한 거거든요. 근데 전 그냥 타요. 근데 하지만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네. 갈아달라고 할 말이 없죠.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도 감가 요인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유격 있듯이 유격이 있어요. 이거 통으로. 통으로 네. 감가를 곱하기 근데 2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딜러를 만난다.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. 편집될지도 모르겠지만 네. 이거 범퍼 갈아야 된다고 하고 벤츠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 불안하긴 한데 근데 그건 좀 심했다. 저것 때문에 범퍼를 갈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.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. 이게 브라켓이 어떻게 교정이 안 된다거나 네. 여러 요인으로 진짜 갈아야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네. 안 되죠. 그렇게까지 교환을 하면 안 돼요. 좋습니다. 이런 거 너무 좋다. 네. 만약에 요 라이트가 변색이 많이 돼 있다? 네. 그럼 이제 보험 비용을 받죠. 외제차는 한 5만 원, 5만 원. 네, 국산차는 3만 원 정도. 근데 안쪽에서 이렇게 됐다. 그럼 교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국산차 같은 경우에 그냥 갈아도 큰 돈은 안 들어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근데 요게 일반 소비자도 그렇게 그 비용을 비슷하게 지불을 할 수가 있나요? 아니요, 더 비싸죠.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그렇죠,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럼 내가 다 해서 팔겠다. 소비자분들은 절대 이 도매가라고 하나요? 네, 그 금액으로 안 되죠. 안 되죠? 네, 그런 분들이 있어요, 가끔. 차를 팔기 위해서 차를 고쳐놔요. 300만 원어치.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.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막 외관이든 뭐든 외판 막 20만 원씩 드리고 뭐 누유 잡는데 막 100만 원 드리고 만약에 누유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든다? 한 7, 80이면 가능하고 차라리 감가가 더 낫거든요. 물론 어떤 딜러를 만나야 그렇겠지만 300만 원어치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저희 쪽에서는 뭐 200만 원 안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수준이니까. 좋아요. 네, 그런 수준이니까 절대 이 차량을 다 고쳐놓고 깨끗하게 해서 완벽하게 팔겠다.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오히려 오픈을 해서 이렇다, 얼마 줄래?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. 이런 거 되게 그러게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이렇게 외관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일단은 내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, 그다음에 내부 한번. 겉으로 보이는 누유 상태나 냉각수 상태, 오일 상태 이런 것들도 좀 감가 요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무조건 됩니다. 오케이, 그런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